12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사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즉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늦어도 2022년 7월에 이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한컴 인텔리전스에서는 지난 3월 CSMS 인증 대응을 위한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저 또한 CSMS 인증을 위한 암호키 및 인증서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암호키 관리 주입 체계 구축 방안 및 적용 사례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사에서 차량 내 제어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기준과 국내 공고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키 관리 관점에서의 사이버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NEC 법규 대응을 위한 암호키 관리 및 바이너리 전자 서명 솔루션인 네오 FSM을 통해 암호키 관리 주입 체계를 구축 사례를 알아보고 차량 내 제어기의 시큐어 플래시 및 시큐어 디버그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기준과 국내 공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UNEC 산하의 국제 자동차 기준 조화 회의체인 WP29에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최초의 국제 기준이 2020년 6월에 채택되었고 금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국제 기준이 바로 UN 레귤레이션 155이며 적용 대상은 승용차, 상용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이 장착된 차량, 이와 관련된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한 체계 CSMS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 형식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인 기간은 자동차 제조사가 CSMS를 갖춘 경우 CSMS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 발급 차량의 위험 평가 관리가 CSMS에 따라 적절히 시행된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의 CSMS 형식 승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UN 레귤레이션 155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국내 공고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UN 레귤레이션 155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CSMS 인증과 형식 승인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국내 공고안은 형식 승인 등의 체계와 무관하게 제시될 수 있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자기 인증 제도를 취하고 있어 형식 승인 기반의 UN 레귤레이션 155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공고안의 법제화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형식 승인을 국내 기준에 반영할지를 향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 국내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UN 레귤레이션 155의 형식 승인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키 관리 관점에서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 관리 관점에서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절차 및 오용 및 손상, 자동차 데이터 코드 추출, 암호 기술이 손상되거나 안전하지 않는 키 알고리즘의 적용입니다. 키 관리 관점의 위협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업데이트 절차의 오용 및 손상에 대한 위협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암호키 손상 또는 소프트웨어의 검증 절차 부재로 인해 유효하지 않는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키 관리 체계를 통해 암호키와 인증서를 생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해당 암호키의 손상 및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기에 대한 시큐어 플래시 및 시큐어 부트를 적용함으로써 펌웨어와 바이너리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 여부를 판단하고 유효하지 않는 업데이트의 허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데이터 코드 추출에 대한 위협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인 HSM을 통해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동차 데이터 및 코드는 암호키를 통한 서명을 통해 코드에 대한 변조와 유출을 방지합니다.
또한 내부 제어기에 접근 가능한 디버그 포트를 막거나 필요시 디버그 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큐어 디버그에 대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워드 방식의 JTAG 락 언락 기능을 적용하여 JTAG 포트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암호 기술이 손상되거나 안전하지 않는 키 알고리즘의 적용 관련 위협입니다. 암호 키의 길이가 짧거나 유효기간이 긴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인해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협을 통해 암호키 유추가 가능하므로 충분한 키 길이를 가지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암호키에 대한 모범 사례는 NIST 공고안의 키 길이와 유효기간을 따르는 것입니다. NIST에서는 2030년까지 대칭키 기준 최소 112비트 이상의 암호키의 길이를 사용해야 하며 2031년 이후에는 최소 128비트 이상의 암호키 길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암호 표준을 준수하는 키 관리 체계를 통해 충분한 키 길이를 가지는 암호키와 인증서를 생성, 발급하고 사용함으로써 암호 기술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점 3가지를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키 관리 관점에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에는 자동차 데이터 및 코드 추출과 불충분한 펌웨어 검증으로 인한 무단 업데이트 허용 위협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시큐어 플래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큐어 플래시는 인증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웨어로 보호된 보안 저장소입니다. 여기서 인증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는 암호키와 인증서, 패스워드 해시 등을 말합니다. 시큐어 플래시는 펌웨어에 대한 검증 및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제공하므로 무단 접근 및 보안 위협으로부터 저장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부트를 적용하면 제어기 부팅 시에 실행되는 펌웨어에 대한 무결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디버그 포트 또한 사이버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큐어 부트를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포트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 디버그 포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패스워드 방식의 JTAG 락 언락 기능을 사용하여 JTAG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키 관리 관점에서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네오 FSM을 통한 암호키 관리 주입 체계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시큐어 플래시와 시큐어 디버그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오 FSM은 UNECE 법규 대응을 위한 암호키 관리 및 바이너리 전자서명 솔루션입니다. 네오 FSM은 다음의 5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 키 관리 프로토콜인 KMIP을 통해 다양한 암호 솔루션과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둘째, 네오 FSM은 HSM을 기본 내장하고 있어 네오 FSM 내에 저장되는 암호키 유출을 방지합니다. 셋째, 네오 FSM은 키 관리 시스템과 바이너리 전자서명 시스템을 통합 지원합니다. 시큐어 플래시와 시큐어 부트를 위한 자동화된 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패스워드 방식의 디버그 포트 제어를 통해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네오 FSM은 암호키의 생성부터 폐기, 갱신에 이르기까지 키의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입니다. 제어기별, 목적별 암호키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암호키를 자동으로 배포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사용자별 접근 권한 부여를 통해 암호키의 생성, 사용, 갱신, 폐기 등의 승인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감사 로그를 통해 감사 대응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화 및 자동 백업 복구 기능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큐어 플래시 적용을 위한 암호키 관리 체계는 양산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양산 단계를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는 펌웨어에 대한 서명과 서명된 펌웨어와 서명 검증용 공개 키에 대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큐어 플래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오 FSM은 빌드 서버에서 요청한 서명 및 검증용 암호키, 즉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생성합니다. 빌드 서버는 네오 FS 사이닝 툴을 통해 칩사 빌드 툴과 연동하여 네오 FSM에 대한 에서 생성한 서명용 개인 키로 펌웨어를 서명합니다. 그런 다음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는 빌드 서버로부터 서명된 펌웨어를 네오 FSM으로부터는 서명 검증용 공개 키를 전달받아 이를 제어기에 주입합니다. 네오 FSM을 통한 펌웨어 서명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빌드 서버에서는 빌드가 시작되고 펌웨어 생성이 완료되면 빌드 서버에 네오 FSM 사이닝 툴을 통해 네오 FSM에게 서명을 요청합니다. 네오 FSM은 서명용 개인 키를 빌드 서버에 반환하고 빌드 서버는 펌웨어에 대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위해 서명된 펌웨어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해야 하므로 빌드 서버는 암호화용 키 생성을 네오 FSM에게 요청합니다. 네오 FSM은 암호화용 키를 생성하여 빌드 서버에 반환하고 빌드 서버는 펌웨어 영역을 암호화하고 내부 스펙에 맞도록 펌웨어 구조를 생성하게 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신규 펌웨어가 배포되는 경우 양산 단계와 마찬가지로 네오 FSM에게 서명용 개인 키를 요청합니다. 반환받은 개인 키를 통해 신규 펌웨어를 서명하고 이를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에 배포합니다. 서명된 펌웨어는 OTA를 통해 제어기에 배포되고 제어기의 시큐어 플래시에서는 펌웨어에 대한 서명 검증 후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시큐어 디버거 적용을 위한 암호키 관리 체계 또한 양산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산 단계에서는 제어기의 시리얼 번호를 전달받아 네오 FSM에서 제어기별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는 전달받은 패스워드를 JTAG을 통해 제어기에 주입합니다. 제어기에서는 패스워드 방식의 JTAG 락킹 로직을 통해 제어기 JTAG 접근을 제어하게 됩니다. 여기서 FSM의 역할은 시큐어 디버그를 위한 제어기별 패스워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성된 패스워드는 암호화하여 네오 FSM에게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OEM의 요구사항에 맞는 패스워드 생성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제어기별 OEM 요구사항에 맞는 제어기별 패스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제어기별 패스워드 생성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에서 네오 FSM SDK가 설치가 되면 네오 FSM과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는 TLS 보안 통신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에서 인자값으로 바이트 타입의 제어기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패스워드 생성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오 FSM에서는 제어기별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큐어 디버그 운영 단계에서는 제어기 접근이 필요한 경우 JTAG을 언락킹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네오 FSM에 등록된 제어기 패스워드를 조회하고 바이너리 키 주입 서버는 JTAG이 아닌 디버그 어세스 포트를 통해 전달받은 패스워드를 제어기에 주입하게 됩니다. 제어기에서는 양산 시 등록된 기존 패스워드와 주입된 패스워드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 JTAG 언락킹 루틴을 실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제어기를 통한 접근이 JTAG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키 관리 관점에서의 사이버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UNEC 법규 대응을 위해서는 제어기의 시큐어 플래시와 시큐어 디버그의 적용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오 FSM의 사이닝 툴을 통해 펌웨어와 바이너리의 서명을 자동화하고 제어기에 서명된 펌웨어와 공개키를 조입하여 시큐어 플래시 내에서 펌웨어에 대한 서명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펌웨어 변조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부당 펌웨어 업데이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오 FSM은 OEM 요구사항에 맞는 암호 알고리즘과 사이닝 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 FSM은 패스워드 방식의 JTAG 락, 언락 기능을 통해
시큐어 디버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버그 포트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외부 포트를 통한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오FSM을 통해 자동차 제어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